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야, 이제 가기사는이 이제 딱딱 맞습니다. 거의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시장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냐고. 이게. 시장은 잘 안 맞네요. 아니 분명히 변수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회경제 총액이 무지무지하게 늘었다. 네. 이건 엄청 버블이 올 수도 있는 신호다. 향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데 오늘 당장 반응하면 중국 시장 오를 것이고 막 이렇게까지 다 양념 소스를 다 쳐줬는데 한국 시장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이건 저쪽에 양념 소스가 안 발라진 거야. 겉에 면만 발라지고 안 속까지 양념 소스가 안 들어왔어. 나 진짜 답답합니다. 사회 융자 총액이 뭔가요? 그냥 대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총 대출 총액이 늘었으니까 그게 거의 1조 위안인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200 곱하는 거 아시죠? 거의 200, 185 뭐 이렇게 곱해야 돼요. 뭘요? 중국 돈에서. 중국 돈에서? 네. 그러면 100조가 넘게 1조 맞나?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돈 이렇게 많이 풀었어 하고 시장이 벌떡벌떡 하거든. 근데 결국 중국은 오늘 벌떡벌떡 했죠. 처음에 네, 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플러스 반전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반영을 시키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참나 답답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1조 위안 늘었어요. 1조 1,000억. 어마무시 200조가 늘은 겁니다. 한국 돈으로. 많이 는 거죠. 네. 코스닥 오늘 1%대씩 거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끝내주게 하락했습니다. 그쵸, 거의 900 2% 가나 이랬는데 900 꺼질 뻔. 성장주는 역시 안 좋았고요. 특히 오늘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바이오, 2차전지 게임 중에 게임주가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위메이드가 작년 4분기에 그렇게 땡기더니 위메이드가 오히려 지금 파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메이드가 이제 실제 미르포 글로벌 이 본업에서 예상보다 조금 일매출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코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위메이드가 단기적인 이익을 버리고 장기적인 이익을 취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생태계가 온전히 조성이 되는데 이게 한국 문화의 한국 금융 주식 문화의 한계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기 실적을 반드시 내야 돼. 흑자를 못 내면 약간 죄악시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잖아. 적자 10년 나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키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는 아마존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빨리 흑자를 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개념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위믹스로. 근데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4억을 산다는 동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더 큰 걸 잃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지금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장 끝날 때쯤에는 상해가 그래도 마이너스였죠 오전에는? 네, 마이너스였어요. 홍콩도 그랬는데 플러스 1%대까지 전환을 했다가 지금 상하이 지금 또한 1.5% 1.5 선전은 1.9. 네. HSCI는 1.3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일본은 1.8%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랑 일본만 안 좋았고 상해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오르냐? 오후 들어서 좀 갑자기 좀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일단 지준율 인하 기대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마 관시유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지준율을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일에 23,000명 나왔는데 전일 대비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3, 4월 중에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또 아침에 상하이 봉쇄를 일부 완화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방역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감지가 돼서 오늘은 조금 수급이 다시 중국 시장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철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 급하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위에서는 정책이 있고 밑에서는 대책이 있답니다. 정말 대책 없이 정책을 내린답니다. 윗라인에서. 그래서 제로 코로나 한번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정책을 조금씩 변경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현장의 좀 분위기에 좀 맞도록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7일간의 확진자가 나온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또 그걸 3개로 나눴어요. 상하이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셧다운 할 지역과 안 할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국 현지에 오래 사셨던 분이라서 오히려 그게 맞는 해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로 코로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실제로 중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분하고. 네. 상하이는 한국 그 교포들의 말에 의하면 폭동직전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너무 무섭대요. 저녁 12시, 1시에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검사하자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무슨 범죄인보다 인권이 못하냐, 뭐 이런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수술이 받아들이겠죠.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시고, 그 중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뭔가 대책이 나왔다라는 건 뭔가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현장주의자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하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실제 봉쇄가 일부 완화되는 지역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런 지역부터 푼다고 하니까요. 박사님 말대로 거의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박사님도 얘기했는데 5월, 6월 달 돼 하이 찍을 거다. 더 늘어날 거다. 더 늘어난다. 이거는 더 늘어나. 근데 이제 대책은 바뀔 거다. 그걸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확진자가 감소한 게 딱 하루짜리냐? 하루짜리. 아니면 도로가 일단 도로 올라가느냐? 보수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하루짜리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지준율 인하를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여기 확진자가 안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준율 인하하고 돈 사회경제총액 더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5월 달까지 계속 풀어.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져. 우리나라처럼 엔데믹으로 가. 그럼 풀어놓은 돈을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 금리가 또 역전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 계속 빠져나갈 것 같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왜 못하러 뭐 중국에 있어? 미국까지 충분히 이럴 것 같아요. 그걸 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 걱정했다가 이젠 또 미중 금리 역전 또 걱정했다가 자꾸 이런 화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걱정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많은 주식을 사자. 걱정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 네. 예, 오늘 업종은요 의료 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SD 바이오 센서가 거의 5%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백신이나 진단 키트, 치료제 주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SD 바이오 센서가 한 3% 반등해서 그나마 좀 1.6%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운수 창고 여기서는 한진이 어제 실적 공시를 했더라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260억이었는데 332억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나 상승을 했고요. 제주항공은 오늘 뭐 항공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진에어가 1% 오르고요. 제주항공이 3% 오르고 얘네 둘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합세 유지를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 전기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미치겠어. 예, LG엔솔이 3.3% 하락, LG전자 2% 하락, 삼성전자 1.3% 하락, 하이닉스 0.4% 하락. 삼성전자가 계속 신저가를 52신저가죠. 외국인들이 지금 ATM기 뽑듯이 뽑는 거예요. 네, 계속 인출해가고 있네요. 예. 며칠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순매도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오늘 그 다음으로 떨어졌는데요.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전부 다 하락을 해서 오늘은 또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이런 바이오 백신주, 치료제주 좀 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네. 서비스업 역시나 이제 오늘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성장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크래프톤이 5% 하락, SK바이오팜 3% 하락, 더존비존, 제이콘텐트리가 2%대 하락, 네이버 카카오도 1%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금리는 미국 10년물이 2.83%. 2.8 넘었습니다. 돌파했네요. 돌파했습니다. 와. 어제 대비한 OBP 지금 오르고 있고요. 2년물은 2.55. 이제 5년물은 안 움직이죠. 별로. 2년물이요. 2년물. 2년물. 네. OBP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2.5대에서 벗어나질 않아. 네. 네. 그리고 한국 10년물도 3.3bp, 3.3%, 3.32%, 한국 3년물은 3.11% 정도입니다. 네. 예. 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무슨 소리냐,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낮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6%대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신용도가 좋은 그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3% 초반 막 이렇게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럽습니다. 왜 공무원이 신용도가 좋을까요? 왜 좋냐고요? 네, 불만스러워서 계속 단일 확률이 일단 굉장히 높고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있다?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공무원을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공무원 지향하는 이 사회가 좀 안타깝다. 네,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름대로 이 그 채권 신용도 분석을 해봤겠죠. 네. 누가 제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대출을 더 싸게 해줘야 될까, 비싸게 해줘야 될까를 분석한 결과 아마 그게 나온 게 아닐까요? 하기야 그럴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EU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논의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EU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수입 금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EU 내에서도 우세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EU에 이 LNG 수출 늘리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LNG 탱크 그리고 운반선 이 두 개를 잇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요거 설비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요. 미국에서 이 강관을 수입을 하는데 한국에서 한 23% 정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이 네.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10몇 프로씩 수입을 하는데 한국 업체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어제 그래서 이 여러 리포트를 언급을 드리면서 세아제강과 성광밴드를 추천을 하는 리포트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늘도 3%, 1.6%씩 상승을 했고요. 네. 또 LNG선 잘 만드는 게 또 우리나라에 있죠. 네.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EU가 8월부터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 지분을 보유한 GS 글로벌이 네.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은 또 8%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와, GS 글로벌이? 네. 와, 옛날 LG 상사? 그거 같은데? 네. 와. 세상에. 굉장히 좋고요. 뭐 다른 조선주도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1, 2%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한국 조선주들이 부활의 신호탄이 터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향후 2주에서 3주 동안 전투가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어쨌든 원자재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WTI와 천연가스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나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대성에너지가 오늘 15%, 한국석유가 5% 상승을 했고요. 네. 유연탄 공급 차질 빚어서 요거 가격 인상 기대를 갖고 있는 시멘트주들도 오늘 올랐습니다. 네. 성신영의 3%대, 고려시멘트 4.7%, 한일현대시멘트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저희 그 증시학도 TV에서 전 우크라이나 대사인 이양구 대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담 가운데서 이번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더니 지금 키우에서는 병력을 뺐잖아요. 네. 아마 동부 쪽에서 결전한 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예, 돈바스부터 크림반도까지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기서 아마 결전의 한 판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민간인 학살도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참 미국은 빨리 끝나기를 원할까, 질질 끌기를 원할까? 미국은 참 얘기하지 이게 맙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네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금리가 또 올라가서 어제에 이어서 성장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이제 KTB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갑자기 다올투자증권이 계속 뭐가 뽕뽕뽕뽕 올라와. 얘네 어디지? 그럴싸? 이 애널리스트 원래 있었던 애널리스트인데 막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르포 글로벌이 2월까지는 작년 4분기 수준의 일매출이 유지가 됐었는데 3월부터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신규 유저 유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원인이 사실 일시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신규 유저가 유입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이니까 이걸 장기적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121억을 전망을 했고요. 현재 컨센이 300억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위믹스 온보딩 게임, 여러 다른 업체들의 게임을 이 위믹스 플랫폼에 탑재를 한다. 요거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미르포 글로벌과 같이 이 온보딩 게임들도 비슷한 매출 하향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일매출 추정 또한 하향 안정화시켜서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11.6%나 급락을 했고요. 예, 크래프톤도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실적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었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요 게임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초기 흥행에는 실패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4,860억을 전망을 했고요. 컨센이 5,130억이니까 좀 많이 미달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630억 전망을 했는데 컨센 1,950억 대비 한 16%에서 18% 정도 하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은 5% 하락했고요. 이외에 카카오 게임즈도 8% 하락, 컴투스도 7% 하락. 그래서 뭐 P2E 게임주들 뭐 특히 좀 많이 하락세가 거셌습니다. 오늘 참 약간 의외인 게 오늘 장전에 중국에서 게임 판호가 35개인가 나왔다고. 네. 35개 맞나요? 굉장히 많던데. 그 뉴스 나왔습니다. 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어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은 날이다 게임주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그 게임이 다 중국어로 써 있어서 그 중에 한국 게임이 있는지는 못 봤는데 아마 내자판호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새로 판호 발굴 받은 그 외자판호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호가 발견되면 우리나라 것도 언젠가는 뭐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완전히 뒤통수 맞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쌍방울이 오늘 16% 하락, 광림이 25% 하락했고요. 반대로 KG 그룹주들이 오늘 대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주 중에 메이슨 캐피탈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KG 케미칼은 KG ETS와 함께 8%대 상승했고 KG 스틸도 11% 상승을 했는데 KB증권이 원래 처음에 인수대금 4,500억 중에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 반반씩 이 조달을 해주겠다라고 투자 의향서를 쌍방울 그룹에 제출을 했었는데 KB증권 내부에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결과 투자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뭔가 큰 리스크를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네.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면 이것보다 쉬운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안 물리면. 그렇죠. 증권사는 이 훨씬 더 은행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원인데 이거를 거절을 증권사가 했다는 거는 큰 리스크를 발견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쌍방울 그룹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KG 그룹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행주.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인 여행 수요 반등이 어렵다라는 이베스트 증권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모두 투어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국내 자가격리 면제 이후로 여행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행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는 아직 이르다. 항공사 정기편이 정해져야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가능한데 그러겠네요. 이 항공 정기편 편성 승인이 국토부가 아니라 이제는 방역당국으로 바뀌면서 6, 7월 정도가 되어야 정기편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정상화 시점이 23년도로 지연된다라는 가정을 추가했고요. 모르투어 목표가를 38,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드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다 1, 2%대씩 하락을 했고요. 뭐 항공주들도 그냥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야, 올겨울에 태국 가서 수영복 입고 한번 찍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도 온라인 되는 데서 미국 시장 보고 이렇게 하면 한국 시장 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마 이 태국 호텔에서 와이파이로 이거 업로드하려면 한참 한 10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특급 호텔 가도 안 되나요?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G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통신 환경은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혹시나 또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태국에서 또 유튜브를 아마 하겠죠? 라이브 방송 태국인들 하겠죠? 4G만 돼도 하니까.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